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박사TV를 매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제가 뭐가 조금만 변하면은 그걸 금방금방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끔 오해하는 게 이게 빛이 많으면은 제가 머리가 새까매 보이면서 꼭 염색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자주 받아요. 제가 새치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새치가 진짜 많죠? 50대처럼 막 60대 할아버지처럼 많으니까 제 지인들도 연락이 와요. 염색했네? 형님 염색하셨네요? 이게 신박사TV 보고 연락이 와요. 왜냐면은 다 염색 좀 해라, 염색 좀 해라.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다 주변에서 많이 염색 좀 해라 그러는데 저는 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흰머리 이쪽은 아예 하얘요. 이쪽은 아예 하얘요. 저는 뭐 염색을 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앞으로 평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 아깝고 두 번째, 뭐 그게 공짜로 되나요? 돈도 아깝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은 책 한 권 더 사보고 어디 뭐 기부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 저는 여러분 예전에 20대 때도 새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소개팅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성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니까 외모가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염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직접 염색을 꼬박꼬박 했어요. 염색을 하면은 확실히 깨끗해 보이고 확실히 젊어 보여요. 이거보다 한 2살은 젊어 보여요. 새까맣게 염색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왜 안 하냐? 저는 여러분 뭐 아리따운 우리 최연경 여사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연경 여사는 저를 사랑을 하겠죠? 갑자기 급 반성의 시간이 오네. 콧물이 나왔네. 그러니까 최연경 여사는 저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사랑하는 4명의 여자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 최연경 여사, 신채야. 다 이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염색을 안 해도 저는 뭐 다른 뭐랄까 여성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굳이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염색을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염색을 해서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더 외모적으로 나아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비즈니스가 됐다. 그럼 저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봐주고 만약에 그거 갖고 저 사람 그러니까 새치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무의식 중에 저 사람 외모가 별로네, 저 사람이랑 가까이 가기가 싫어진다고 느낌적인 느낌 있는 사람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 새치가 그분들을 필터링 아웃 시켜준다고 저는 이게 좋은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순기능. 왜? 그렇게 외모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한정적인데 외모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죠? 본질을 놓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이는 거에 엄청 신경을 썼었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이비통 벨트도 저는 루이비통 벨트도 차고 다니고 저는 20대 때 돈을 모아서 그 루이비통 가방을 샀어요. 20대 때 제가 과외를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월급 그 대학원에 때 덜금 받은 걸로 그 이런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이게 파우치라 그래야 되나? 루이비통 파우치를 왜 샀냐면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과외 같은 거 하면서 학부모님들 만날 때 그거 들고 나가면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때는 외향적인 걸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고 그랬죠. 먼저 뭐라 그럴까? 후광 효과? 뭐 이런 걸로 뭐 나는 잘 산다 이런 이미지를 보이고 나는 잘 나간다 이런 이미지를 외향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가받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새치를 염색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제 행동입니다. 행동. 제 행동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로 평가받고 싶고 그거는 솔직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 제 행동이 제 생각이 행동으로 발현이 돼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바뀐 결과로 저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당구로 따지면은 4구인데 저는 4구는 이제 쉬우니까 안 치고 3쿠션만 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여러분 당구는 잘 못 칩니다. 50도 못 칩니다. 4구는 그냥 한 방에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3쿠션 이렇게 꼭 3쿠션을 맞아야 점수가 나니까 훨씬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당구로 따지면은 3쿠션으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내고 싶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심지어 제가 뭐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딱히
특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뭐 실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기회에 노출될 기회가 없던 분들이 기회에 노출이 돼서 어떤 잘 돼서 그분이 진짜 이기적 이타주의자 오리지널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평가받고 싶어요. 이거에 연장되는 얘기가 저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실천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두 권의 책은 스케일이랑 컨텐츠의 미래인데, 근데 이거는 좀 스케일은 너무 어렵고 저도 여러분 읽어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재독을 합니다. 뭐 저한테는 뭐 거의 성경 같은 책이죠. 스케일은 꼬박꼬박 있고, 여러분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이니까 사두시는 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두시면 언젠간 읽게 될 확률이 있고 자꾸 보이고 뭐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의 미래는 좀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쓴 전문가들을 많이 봤어요. 두 개 다. 이게 컨텐츠의 미래랑 스케일을 읽고 서평을 쓰고 뭐 유튜브를 하고 뭐 팟캐스트 찍은 걸 많이 들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특히 in terms of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했나 싶을 정도로 아직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나? 왜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은 진짜 하루에 한 번은 좀 아니고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컨텐츠 트랩이란 말을 무조건 쓰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0번 이상은 커넥션이라는 말, 펑셔널 커넥션, 프로덕트 커넥션 이런 말을 꼭 써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라는 말은 뭐 매일같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게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읽었으면은 스케일업, 그 다음에 커넥션, 그 다음에 트랩 이런 말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다고, 제대로 읽었다면은. 근데 안 써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 거 올리냐? 나 이렇게 어려운 책도 읽었다 하고 뽐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막 박수 쳐줘요. 여러분 어떤 책을 여러분이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고 첫 번째 얼만큼 이해했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만큼 실천했냐, 세 번째 그 실천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을 갖고 판단을 해요. 다 겉모습을 갖고 판단하죠. 이 책 읽었는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실천을 하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외모를 신경을 안 쓰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에 면도도 꼬박꼬박 하고 세수도 열심히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모자 안 쓰는 날은 이렇게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해요. 왜? 그러니까 잘나 보이는 거는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내 내면을 가리는 효과가 있지만, 못나 보이는 거는 뭐랄까, 더러워 보이는 거는 내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연결될 기회, 저 사람 나랑 꼭 연결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더러워 보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그냥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기 싫거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냄새 나고 그러면 근처 가기 싫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꾸미지는 않지만 깔끔해 보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넘어가면은, 저는 여러분 소비를 할 때 당연히 저는 비싼 것도 사요. 엄청 비싼 것도 삽니다. 특히 이어폰 같은 거는 엄청 비싼 걸 삽니다. 최소 50만 원 이상? 뭐 어떤 분한테는 그게 엄청 비싼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엄청 비싼 걸 삽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박사 과정 때 돈을 이제 알바도 하고 월급도 모아서 제가 싱가포르에 신림스퀘어인가? 아무튼 거기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그때는 저희 ICP라고 에칭 기계가 고장이 나갖고 거기에 부품 다이오드랑 이런 거 사러 갔는데, 거기 정말 웃긴 게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잔뜩 몰려 있어서 저도 구경을 갔어요. 저희 아는 형이랑. 근데 이만한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가 엄청 좋은 스피커인가 봐요. 근데 진짜로 왜 사람들이 몰려 있었냐?
그 아저씨가 이제 뭘 틀었어요. 거기서 비행기 착륙하는 소리 있죠. 후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으니까 진짜 비행기가 착륙하는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놀라갖고 그 근처에 이제 가게들이 이제 스피커랑 그 이어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이어폰인가처럼 보여서 이게 청음을 해봤는데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똑같은 음악을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이어폰만 쓰기 시작합니다. 한 번 쓰면은 10년 쓸 각오로 좋은 이어폰만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여전히 브랜딩에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저는 와이프를 존중해요. 왜냐면 와이프는 또 와이프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제 인생에서 저는 브랜딩에 이제 돈을 지불하진 않아요. 저는 기능에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브랜딩이 좋을 때 기능이 좋은 경우가 상관관계가 높죠. 근데 저는 뭐 단순히, 그래서 저는 옷 같은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명품을 안 사죠. 왜냐면은 옷의 기능은 그냥 저는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폴로 같은 게, 제가 폴로를 많이 입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많이 그 3, 4만 원에 3, 4만 원, 4, 5만 원 이렇게 해서 뭐 10장씩 막 사다 주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는 엄마가 옷 사다 주면 그걸로 다 입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옛날에 말레이시아 가면 이런 게 싸요. 그래서 이게 10년 입은 옷이네. 그래서 이게 검은색 옷인데 이게 하얗게 떴어요. 근데 그냥 계속 입습니다.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깔끔해 보이면 됐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옷은 명품,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뭐 에르메스 이런 거 안 사는 이유가, 그거는 기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집,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제가 필요하면은, 저는 자동차를 몰지 않지만 아내한테는 좋은 자동차를 사주겠죠. 그 다음에 좀 좋은 것들, 뭐 전자기기들, 저는 이런 거에는, 기능에는 아낌없는 지불을 합니다. 기능은 여러분 알죠?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써본 사람만 알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기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면을 중시하는 그런 단계에 넘어왔어요. 운이 좋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좀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왜?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제 이제 한 2, 3주 전에 제 가까운 동생이 저한테 형님 염색하셨네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제 친구도 연락이 오고, 댓글에도 가끔 염색을 하냐고 댓글이 달려서 그 염색으로 여기까지 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외형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좀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쭉 기승전결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도 뭐라 그럴까, 그냥 너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또 예쁜 이성 친구,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열심히 꾸며냅니다. 공작새도 쫙 펼치잖아요. 예? 우리도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 만나고, 내가 저 친구가 너무 좋다 하고 만나고 싶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리면서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겉모습만에 너무 반해갖고 사귀면 나중에 괴롭습니다. 나중에 괴롭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도 많죠. 근데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커플들 많이 이렇게 사귀는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취미가 같고 가치관이 공유되고 이런 친구들이 행복하고 롱런하지, 대화가 되고 이렇게 서로의 외모에 확 끌려갖고 진짜 어떤 생물학적 욕구 때문에 이렇게 사귄 경우는 제가 오래 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부터 좀 내면에 더 집중하고, 타인을 볼 때도 내면이 잘 안 보이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관찰을 하면서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염색을 안 합니다. 알겠죠? 또 만나요.